1959년 1월 25일 광주에서 태어난 김연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으로 50년이 넘는 경력과 소울풀한 목소리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66세의 나이에 그녀는 무대의 화려한 조명과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깊은 슬픔이 뒤섞인 삶을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채 되돌아봅니다. 이발사 아버지와 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김연자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지만 그녀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30년에 가까운 일본 생활 동안 고국 한국과 이별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차별과 적응의 압박에 시달렸고 마치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013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털어놓았듯이 이러한 슬픔은 그녀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고통은 그녀의 삶과 경력 전반에 걸쳐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슬픔은 1977년 18살이었던 그녀가 한국을 떠나 더 크지만 더 도전적인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 기회를 찾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자란 김연자는 아버지의 권유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고 1954년 TBC 전국가요 신인 스타쇼에서 우승하며 오아시스 레코드 소속으로 Tell Me, Tell Me라는 곡으로 데뷔하면서 그녀의 재능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은 힘겨웠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치열한 경쟁에 맞서고 당시 여전히 보수적이었던 사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라면만 먹으며 집이 그리워지고 낯선 도시에서 외로움을 느껴 울었던 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무르 아무르, 나팔꽃과 같은 엔카 노래로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특히 가족을 방문하거나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 고국과 이별하는 느낌은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2012년 오카 히로시와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고향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김연자의 음악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긴 여정이었습니다. 1974년 Tell Me로 데뷔한 김연자는 강렬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한국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1981년 36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앨범 Bouquet of Songs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82년 정말인가요? 1984년 수은 등의 히트곡들은 그녀를 트로트 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녀는 아무르 아무르, 강변의 노래 등의 노래로 일본의 전통 음악 장르인 엔카 시장을 정복하며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가수가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 권위의 음악 프로그램인 HHAKH, 홍백가 합전 등 주요 행사에 초청받아 공연했고 일본 레코드 대상부터 한국 연예 대상까지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5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30장 이상의 앨범을 발매하고 전 세계적으로 10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좌절을 겪지 않았습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에서 활동했던 초기 시절, 그녀는 거의 무시당했습니다. 첫사랑, 서울의 눈물 같은 싱글들이 상업적으로 실패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관객이 몇 명뿐인 공연이 있었고 마치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1990년 앨범 헛된 사랑이었습니다. 이 앨범은 미국 시장 진출을 기대했지만 홍보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논란에 휩싸였는데 특히 일부 한국인들이 그녀가 고국을 버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문화적 반역자,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러한 비난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김연자가 자신을 울리려 했던 것은 종종 그녀의 경력과 개인적인 삶의 어려운 시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 그녀는 낮에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녹음을 하고 작은 술집에서 공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가사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밤에는 스튜디오에서 울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해서 한국으로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988년 NHK 홍백가 합전 첫 출연을 준비하며 녹초가 될 때까지 연습했고 한때는 무대 뒤편에 혼자 앉아 큰 무대에서 한국인을 대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2012년 한국으로 돌아온 후 53세의 나이에 K-팝의 열풍으로 한국 음악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그녀는 다시 한번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에이몰 파티와 같은 곡들이 수록된 2013년 앨범 10년의 눈물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었고 그녀는 앨범 작업을 마무리하며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김연자의 업적은 명성과 음반 판매뿐 아니라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 한일 양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가 되고자 하는 열망까지 아우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의 트로트와 일본의 엔카를 더 넓은 세계 무대에 알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1910년대와 1900년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의 공연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나팔꽃과 아모르 파티와 같은 노래들은 양국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이러한 노력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녀는 공연 중 한복을 자주 입고 일본 TV 프로그램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등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힘써 왔습니다. 한국 가수로서는 드물게 여러 번 초청받아 NHK 홍백가 합전에서 거둔 성공은 그녀의 음악이 문화적 장벽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이정표입니다. 더불어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2년 한국으로 돌아와 중년에 다시 커리어를 시작한 그녀는 서울과 부산에서 매진 콘서트를 열어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를 사로잡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광주의 고아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불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으며 이러한 노력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것은 음악뿐 아니라 양국 간 문화적 교류에도 기여한 그녀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김연자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 고통,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인 사업가 오카 히로시와 함께한 결혼 생활은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1980년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져 1년 교제 후 결혼했습니다. 히로시는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김연자가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고 결혼 초기에는 시부야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투어 활동으로 인한 커리어의 압박감과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균열을 겪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녀는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에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31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2년 이혼은 이별 자체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생각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잃은 듯한 느낌과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히로시와는 친분을 유지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부른 엔카 노래에서처럼 영원한 사랑을 갈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66세의 그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음악과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결혼 생활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상처를 감히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만 표현합니다. 김연자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의뢰를 바탕으로 상상한 것으로 2026년 서울의 아파트에서 뇌졸중으로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주에서 자선 공연을 마친 후 어느 날 아침 일찍 지쳐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부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큰 충격을 주었고 조선일보와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신문들은 일면을 엔카 여왕 김연자 씨에게 바쳤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이선희 남진 등 동료 가수부터 미소라 히바리 등 일본 가수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팬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추모사에서는 그녀를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린 사람으로 칭송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 서 있던 한 일본 팬은 목이 메며 그녀는 제가 엔카 음악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그녀의 업적에 대한 논란으로 그늘에 가려졌고 일부는 말년 한국에서 그녀의 인지도가 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팬들은 광주와 도쿄에서 추모식을 열고 아모르 파티와 같은 노래를 불렀으며 그녀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장학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김연자의 전 남편 오카히로 씨는 이 장면을 바탕으로 한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가 겪었던 슬픔을 공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연재에 대해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항상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가 한국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창가에 앉아 옛 트로트 노래를 부르며 광주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던 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